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단수공천자 12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서산 태안과 당진, 공주 부여 청양 선거구 등이 단수공천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청양 지역 시설농가 주민들은 올해 또 수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과 전시 공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산시가 충남 최초로 도입한 예술인 창작 수당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에 나설 단수 추천자 12명을 16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서산 태안 성일종, 당진 정용선, 공주 부여 청양 정진석 등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서산 태안에서는 각각 단수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당진에서는 정용선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된 가운데 민주당은 어기구 의원과 송노섭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에서는 축구장 10,000개 면적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청양 지역의 경우에는 피해액만 300억 원이 넘었는데요. 시설하우스 복구는 어느 정도 마쳤는데 주민들은 올해가 또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봤던 청양군 청남면. 시설하우스 1,700여 곳과 축사 7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가에선 한 해 동안 애써 키운 작물들을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청남면은 어느 정도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협심이 돼서 잘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작물을 심었으니까 이 작물 보시면 좀 우리는 기대가 되죠. 많이. 어쨌든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이 더 크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호우피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농가 피해 조사와 함께 장비 지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장비를 지원해 주셔라. 그럼 제가 하겠다 해갖고 그거 다 드러내고 이제 그 팀들이 좀 빨리 졌어요. 하우스도. 그런데 다가올 여름 또 비 피해가 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근 제방이 무너져 내렸는데 아직 복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이 또 들어오니까 우리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걱정이 앞서죠. 그래서 이것도 행정기관에서 좀 빨리 복구해서 또 올 장마 때도 좀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시 청남면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농가 피해가 더 컸는데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제방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무너졌던 자리는 이렇게 방수포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응급복구만 마친 상태인 겁니다. 청양군은 예산 확보 시기에 맞춰 3월부터 무너져 내린 청남면 인근 제방 복구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우기 전인 6월까지는 제방 복구를 마치겠다고 했지만 그 전까지 주민들은 모래주머니와 방수포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공사를 마치기 전까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만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예술은 때로 지친 우리들의 영혼에 치유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연극과 콘서트 같은 공연이나 미술관 자주 가십니까? 가고 싶어도 공연장과 전시장, 또 창작 공간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 예술인들 역시 창작 활동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이런 예술인들의 고충 해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산의 한 갤러리. 지난해 12월 서산 지역 화가 4명이 힘을 합해 장만했습니다. 지역 내 마땅한 창작 공간과 전시 공간이 없다 보니 사비를 모아 만든 겁니다. 화가들은 수도권과 달리 지역에서는 이런 공간을 찾는 일부터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말합니다. 수도권에는 기업과 전문업체가 갤러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은 작가들이 직접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작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작업 공간이 작가들이 이제 사비를 들여서 창작 공간을 이렇게 얻는 게 좀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을 찾은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갤러리가 모여 있는 수도권의 경우 갤러리 관계자들이 좋은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 전업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다수의 지역 예술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 부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 안정적 작품 활동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예술인도 있습니다. 물감값도 사야 되고 또 전시할 때 도록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경영한다던가 또 개인 레슨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산시가 지난해 충남 최초로 예술인 창작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유효한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가 있는 서산 지역 전문 예술인에게 연 1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접 금전적인 걸 다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시나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 소소한 것들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조금 더 의미를 두자면 이 정책이 저희 작가들을 좀 직업적으로 예술가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조금 의미에서 조금 많이 확대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창작수당과 더불어 예술활동 지원과 문화생활 저변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와 또 예술인 활동 지원을 통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또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산에서 시작한 전문예술인 창작수당. 지역예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충남 전역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 전공의들은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의협사나 16개 시도의사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어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 보조 간호사 활용 방안 등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에 환자 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즉각 이 사태를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가 부딪히는 사이 지역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주의 한 도로, 1차로를 달리던 블랙박스 차량이 작업 차량을 피해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는데요. 서행하는 블박차를 피하지 못한 뒤 차가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차로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잘 판단해서 직진 차량이 위험을 느끼고 제동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10월 논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우회전하는 순간 충격이 발생합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앞서 나가려다 충돌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블랙박스 차량이 우회전 지시등을 켰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방향 지시등 미점 등을 사소하게 여기는데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방향 지시등 점등은 필수입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아산의 한 도로, 신호 대기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갑작스런 큰 충격에 흔들립니다. 뒤에서 일어난 추돌 사고 충격으로 차가 밀리고 2차로 차량까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신호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차량 간 안전거리까지 충분히 확보된다면 선행 차량이 갑자기 멈춰선다고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지난해 홍성 남당항을 찾은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군은 통신과 내비게이션 기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당항 방문객이 10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성 단일 관광지에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은 해양분수공원과 전국 최대 물놀이형 음악분수, 해양권 최초 네트 어드벤처 조성 등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젊은 가족들의 방문이 늘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은 인근 홍성 스카이타워, 국리항 해상파크 등이 개장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남당항 일대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충남 도립파크 골프장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청양군은 남양면 구룡리 일대에 200억여 원을 투입해 파크 골프장 준공 시기에 맞춰 부대시설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230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도립파크 골프장은 국내 최대인 108홀 규모로 오는 7월 착공에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파크 골프장이 조성되면 연간 40만 명이 방문하고 전국대회 10개 이상이 개최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내년 일본 나라현에서 K-팝 음악회 개최를 추진합니다. 일본 출장길에 오른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쿄에서 야마시타 마코토 나라현지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또 두 지사는 충남은 옛 백제 땅이고 나라현은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백제를 주제로 한 포럼이나 심포지엄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장급 공무원 교류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팀의 운영 시간과 단속 지역을 확대합니다. 충남경찰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암행순찰팀 운영 시간을 사고 다발 시간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험 지역의 경우 단속 구간을 추가하고 사고 빈발 경찰서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기준 올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오는 26일부터 3개월간 소방법령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소방본부는 폐차장과 신축 공사장, 공장 등 화재 취약 대상 280여 곳을 불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취급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피난로 장애물 방치 등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충남소방본부의 단속 결과 3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4건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예산군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입니다. 이들에게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이자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29일까지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